내란 전담 재판부든 특별 재판부든 만들면 서울중앙지법에 두지 말고 민주당사에다 두라고요. 맞아요. 차라리 그게 민주당사 솔직하죠. 한층 비우라고 해서. 맞아요. 조희대는 재판을 너무 빨리 해서 날아가야 되고 지기현은 재판을 지금 느리게 가야 돼서 날아가야 된다라는 지금 케바케를 해달라는 거예요. AI한테 야 이런 제보 내용 하나 녹취 만들어줘. 그 AI 시킬 필요도 없어요. 제가요 거기에서 서비스할게요. 부장님인지 모르겠는데요. 품앗이네요, 품앗이. 품앗이네. 네, 이 사람은 그 사면해주고 사면 네. 보내주고 또 이 사람은 나와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해주고. 좋네요. 뭐 브로맨스 같아요. 네, 브로맨스네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국민의힘에서 선임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못 받아주겠다. 한국 축구팀이 중국에 가서 한중 A매치를 하는데 야 왜 손흥민이 주장이야? 중국 사람들이 야 손흥민은 대표팀에서 빼. 전현희 위원장이 하고 있는 말,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다. 이게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발언이거든요. 예. 맞아요. 아, 우리 특별이라는 말 안 쓸래. 우리 전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미화는 바로 또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제 전현희가 말하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조직이 약 30개쯤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전현희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31번째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 내란을 맡기겠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31번째 뭐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따로 만들 때 그때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는 누가 임명할 것이냐? 판사를 그냥 법원에 맡겨두겠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추천회를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판사들을 민주당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위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현희도 이 위원장도 보니까 본인도 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지식도 없이 그냥 전담이란 말로 슬쩍 바꿔가지고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전담이라는 말은 특별이라는 말 안 썼으니까 이건 헌법에 배치가 되지 않아.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역겹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지. 예. 이게 말장난이면서 동시에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도 그래서 있을 거예요. 내란 특별 재판부 이게 인민특위 하자는 거네. 이 말이 지난주에 정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기조가 좀 바뀐 거예요. 야 이거 내란 특별 재판부 이거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안 좋을 것 그렇지. 네. 같아라고 하면서 슬슬 이제 힘을 빼면서 아 그냥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지금 김 선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판부 내에다가 요 31부, 32부, 33부처럼 딱 하나를 만들어서 네, 우리가 원하는 판사를 집어넣을 테니까 여기서만 재판시켜. 이걸로 지금 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도 바뀐 건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지기현 판사에게 지금 내란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내란 재판 사실 전담을 하고 있는 그것만 거죠. 전담만 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지기현을 빼야 되니까. 그렇지. 네. 이게 사법권에 대한 아주 엄연한 아주 눈에 명확한 간섭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헌법 예. 101조를 정면으로 지금 침해하고 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원에 있는 모든 선배들이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법원은 뭘 고민하고 있느냐. 결국은 민주당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내란 전담 재판부 안을 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거의 전제 조건은 지기현을 빼. 그러면은 우리가 내란 특별 재판부 신설하는 거 대신에 기존의 법원에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걸 가져갈게를 지금 밑에서 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법원장들은 다 이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알면서 조용히 그냥 못 들어줘 안 들려 뭐 흐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지기현 어떡할까? 지기현 누구지? 아 나 지기현 모르겠네 막 이러고 있고 안 들려 막 이러 보청기 빼고 안 듣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강력하게 간섭한 재판부를 특별이든 전담이든 사법부에다 법원에다 꽂아놓는 거다.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제 얘기도 아니라 제 얘기도 하지만 박기성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실효가 그들이 원하는 실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형식을 달리함으로써
이거를 이를테면은 조선일보 안에 두느냐와 예. 조선일보 옆에 별관에 두느냐 예. 뭐 이런 건물 이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로 내가 치면. 민주당한테 제안하고 싶은데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든 특별 재판부든 만들면 서울 중앙지법에 두지 말고 민주당사에다 두라고요. 맞아요. 차라리 그게 민주당사 솔직하죠. 한층 비우라고 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좋잖아요. 보기도 시원하고. 좋으네요. 아 예. 네. 그리고 서로 저 전화하려고 그렇지. 전화를 줘. 얼굴도 바로바로 보고. 얼굴 보고 매일같이 네. 얼굴 보고. 네. 야 이거 네. 어떡할까? 그래 어떻게 할까? 서로 회의도 같이 하고 네. 자기들끼리 네. 내란 전담 판사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매일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를 비롯한 여기 뭐 말 한 사람들이 이제 정청래, 추미애, 김병주, 서영교 뭐 이런 사람들. 자, 왜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직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켜줬다.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한 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거기에 정모 판사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제 뭐 판사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당시 그 정판사 얘기는 안 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한 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예.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오로지 전직 대통령 윤석열, 현직 대통령 이재명 이것만 중요하고 윤석열 구속 석방한 직위원 이놈 때려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한 조이대 때려잡아야 되고 이게 목표가 정확한 겁니다. 그래야 개딸들과 함께 뭉치기도 편해요. 예. 이게 관역이 여러 개가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딱 두 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보복 프레임에 딱 맞추는 두 사람. 그래서 조이대와 직위원 네. 타겟팅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피고인으로 빨리 사형선고 내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현직 대통령 이 지질 뭐 이렇게 재판 더 이상 안 한다. 재판 연속 판결 비슷한 걸 빨리 내놔. 그런 정도의 결기와 각오가 있는 대법원을 빨리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자 조이대 대법원장 물러나 직위원 순대 이거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더 웃긴 거는 지금 저 조이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기환송심 결정을 너무 빨리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선거 전에 결론을 내지 말고 대법원에서 질질 끌어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을 왜 조이대가 재판을 신속하게 해갖고 미리 결정을 해버렸느냐라는 게 지금 조짐의 그렇죠. 네. 근간이고요. 직위원 판사의 경우에는 너 왜 내란 지금 재판 빨리 내놓지 않아? 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조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입으로 그러니까- 무슨 데는 두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조이대는 재판을 너무 빨리 해서 날아가야 되고 직위원은 재판을 지금 느리게 가야 돼서 날아가야 된다라는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보여내고 있거든요.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때리고 케바케로. 싶은 사람은 빨리 때려서 빨리 없애버리고 아니 케바케 케바케. 케바케로 해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내가 딱딱 주문해야 알아? 그래야지. 아니 지금 라면은 지금 살짝 덜 익혀오고 밥은 죽으로 푹 익혀오고 그렇지. 내가 얘기하잖아. 근데 왜 지금 시간을 못 맞추냐고 라고 지금 저는 화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네. 당정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 당은 정청래, 그다음에 정은 이제 우상호, 그렇죠. 정우석 이제 둘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우상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검찰 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 그렇죠. 그러자 정청래가 뭐라고 받아치느냐? 아니 원래 사전 협의 때는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이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되는 건데 왜 거기 당이 관여하느냐라고 우상호 수석이 상당히 세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정청래 가라사대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법 만드는 데 참여하겠다. 이렇게 주고받는 이 실랑이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는 겁니다. 네. 더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야, 너 몇 살이야? 나하고 이제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네. 아니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이제 이 말을 하는데 그쵸.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예. 정청래가 맞은편에 있고 내가 우상호인데 예. 정청래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예요. 예. 나는 대통령이 비서관이야. 예. 정무수석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으로 따지면 당 대표가 훨씬 높죠. 훨씬 높죠. 그런데 이제 예. 우상호가 까불지 말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너는 65년생이잖아. 예. 나 62년생이야. 이게 밑자락에 깔아 있고. 선수도 훨씬 여기가 높죠. 그다음에 그렇죠. 너 정치 몇 년 했어? 왜냐하면 우상호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했어요. 맞습니다. 그쵸.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상호를 이쁘게 봐가지고 영입 제안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게 몇 년이냐면 1988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호는 어떻게 보면은 1988년에 정치를 이미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물론 바로 구속이 돼버리는 바람에 영입은 이제 잘 안 됐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정청래는 언제 정치에 입문하느냐? 2002년 그 노사모 학원 하다가 예, 그렇죠. 그 노사모 거기에 가입을 하면서 정치에 발을 이제 그때 들여놓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우상호가 볼 때는 야, 너 말이야, 건국대 다닐 때 너 학생운동 했다고 그러는데 어따 대고 나는 80년대에 이한열도 들어봤니? 이한열사 그 영정 들고 내가 신촌 길바닥에 나섰던 사람이야. 그러자 DJ가 바로 나한테 영입 제안 왔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정치 이력을 따지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했어.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가 지금 내 얘기하려고 여기 앉아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어? 네, 야, 내가 짬밥도 너보다 위고 내가 여기 앉아갖고 지금 대통령 사칭해 가면서 하겠니? 내 뜻대로 하는 거겠니? 그렇지. 누구 얘기했니? 예. 청래야 말 좀 들어봐. 우리 대통령님 얘기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맞아요. 못 알아먹는 거야, 네. 못 알아먹는 척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장 실장이 늘 얘기하는 명청 교체기, 교체기. 그러니까. 명청 대전이 여기서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런 당정청 예. 지금 당정대 그런 회의에서 그 우상호 수석이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네. 그냥 넘어간 거죠. 예. 당연히 이게 대통령 뜻이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그렇죠. 그냥 그게 관리이고 그게 순리였어요. 네. 근데 이건 정청래 대표가 그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정면을 막 대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답니다. 그 논쟁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듣다 못해서 이제 우상호 그 수석이 네. 이게 대통령 뜻이다란 말을 자기 입으로 결국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 보는 장면들이에요, 이거는. 이 진영의 적자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 우와. 대통령이 진영의 적자는 아니다. 대신 아하. 이제 그 민주 진영이 뜻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 어저께 정청래 대표의 대표 연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족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부터 해서 뭐 검찰 개혁에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온도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뭐 강력하게 행안부 아래 둔다든지 검찰청을 무조건 없애겠다든지 그리고 전당대회 때 썼던 추석 전에 검찰청 없애겠다라는 걸 관철시키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의 말이 듣지 않는 거죠, 대통령 말을.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이제 이견이라기보다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진영의 적자가 아니야. 이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여과 없이 무조건 이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그 적자라는 네.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최정점에 있는 그 집행자는 예.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노총 내지는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었던 지지자들, 당원들, 민노총들, 각종 시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의 한 목적 그 하나의 목적이 바로 검찰 개혁이고 검찰청 폐지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이제 별명들이 있잖아요. 뭐 황야에서 황야의 변방에서 들어온 중심으로 들어온 한 마리 늑대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높이 아니,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이제 그런 평가를 하신 적이 다른 있는데 그게 있고 저는 이제 이를테면은 이분이 우상호, 김경수, 안희정 네. 이런 전통적인 그 운동권의 핵심 세력들이 민주당 계열로 들어와 갖고 이제 저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재명이란 이 성남 출신의 변호사는 그야말로 이들 눈에는 천출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통성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귀공자와 천출의 싸움. 오. 여기에서 결국 저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이재명이라는 천출이 결국 대통령 민주당을 접수하고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기존의 옥동자들
기존의 귀족들, 기존의 이제 왕자님들은 결국은 패퇴하면서 이재명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승리가 확보된 다음에는 이제 내 지분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죠. 야, 족보를 찾아봐. 거기 내 이름 크게 있잖아. 네 이름 어딨어? 라는 식의 저는 좀 투쟁이 시작됐다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이 사실 정청래 이분도 이제 그 귀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진영에서 네. 이제 운동권 출신이긴 하지만 운동권의 변방에 있었던 맞습니다. 사람이고 그래서 잘 쳐주지 않고 이제 그런 네. 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사실 이제 더한 거죠. 여기는 그 성남에서 이제 그 했었고 학생운동권도 아니었고 네. 그런 것이 이번 인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 이 사람들은 진짜 전대협 의장을 했었던 그 진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대표성 있는 스타들인데 그때 80년대 전대협 의장이라는 건 웬만한 중진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그렇죠. 영향력이 있고 유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하여간 이제 그런 그 정청래의 그 컴플렉스가 나도 여기 적자는 아니다라는 컴플렉스가 그렇지만 봐라 저 이재명 저 사람보다는 내가 당신들이랑 같이 옛날부터 학생운동 했지 그리고 내가 이 당을 오래 지켜왔지 그런 걸로 이제 그 발현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내가 미국 주인이다. 대사관저에 폭탄 들고 들어갔던 사람이야. 네, 근데 이재명 당신은 뭐 있어? 내놔봐. 이제 이런 어떤 기저 심리가 약간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특히 이제 징벌적 손해 이익을 운운하는 대목에 정치인은 빼자. 고위공직자도 빼자. 이렇게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가지고 그쪽에서 언론에게 소송을 거는 일은 없도록 하자. 맞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쪽으로 가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최종안은 무슨 소리 없어졌죠. 정치인도 이제 할 거야. 소송할 거야. 이제 그쪽으로 또 간다 그래요. 최종안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되게 재밌는 대목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짜 뉴스 유튜버들한테 제일 좋은 대응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거다. 금융치료다. 금융치료다. 네. 예.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아 그러면 김어준이 제일 먼저 해당되겠네 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법안에 유튜버를 뺀대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버는 뺀대잖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 김어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여의도 총리가 용산 총리 말 안 듣고 이거 패준 거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해석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네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명단에 유튜버 셋을 포함시켰어요. 맞아요. 김어준 포함시키고 고발뉴스하고 장윤선. 취재편의점하고 다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기만 딱 포함을 시켰거든요. 아 그래서 유튜버들도 이제 언론사 대접받는구나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싹 빼겠다. 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청 교책이 맞네요. 명청 교책이? 명청 어교책이 명청어 생선인가요? 어는 어니까 생선이겠죠. 횟감인가? 고깃감인가? 저도 이제 언론사 오랫동안 몸담았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보에 10건 들어오면 기사화 될 수 있는 거는 한 건 될까 말까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만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큰 기사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취재를 해보고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양쪽을 확인해보면 전혀 정반대의 것들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우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사를 쓰면 우리 사회는 정말 개판이 될 겁니다. 언론기관이 검증을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더라도 언론사보다 공적인 책임이 더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검증의 노력을 전혀 일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제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보좌관이나 누가 SNS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제보 받았다라고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도 한마디 사과도 안 하잖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첼리스트 똑같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뭐 어떤 집단의 누군가가 이렇게 그렇죠. 제보했습니다라고 최소한의 출처를 밝혀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날짜 특정하지 못하고 지금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AI한테 야 이런 제보 내용 하나 녹취 만들어줘. 선배 그 AI 시킬 필요도 없어요. 제가요 거기에서 서비스해요. 국장님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짜로 이게 천의 목소리를 가진 우리 국장입니다. 제보인가 아닌가 의심받는 정말 제보가 맞아 하는 수준의 네. 것들을 지금 갖다가 제보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술하게 지금 쓰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보 진실을 위한 특검을 하나 지금 출범시켜야 되는 거 아, 아니냐. 그렇군요. 네. 제보 전담 재판부도 동시에 출범시키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장난 아니네. 그런 거 왜 안 찢었다, 하는가? 똥 싼 놈이 성낸다. 뭐 이런 아, 방귀낀 똥낀 놈이 놈이, 똥낀 놈이 똥낀 놈이. 똥낀 놈이 예. 성낸다. 뭐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 이거를 보면서 이거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관 관련해서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장, 관련해서 거의 가짜 이미 어느 상당 부분 이제 증명된 상당 부분 의심된 혹은 증명이라고 하면은 뭐 너무 같다라고 하면 가짜 뉴스일 게 틀림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그거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대하니까 당신 청문회 나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네. 아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와 네.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온다 합쳐서 지금 똥 싼 놈이 성낸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 우리 방송 품위 좀 올립시다. 네, 간사님. 저 상임위원장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품위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경이 박은주 끌어내. 김광일 선배가 이제 신문에 쓴 칼럼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아이, 내란 프레임 그냥 좀 약발이 지나가시죠. 끝났다. 제목이 요거였는데요. Keep going. 네, 이 마지막 문장이 진짜 가장 정치가 사법위에 군림하는 게 진짜 위험하다. 삼권을 틀어지면 신권이 된다. 정치는 사법에 종속되는 게 맞다. 맞다. 대법원장을 물어 뜯으려 한 때부터 내란 프레임은 끝났다. 그게 문재인 이재명 정권의 판박이 보복 청산이 보여준 학습 효과요. 야, 이 말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역겨움이다. 아니, 그 누가 썼다고요? 김광자 일자 선배가 써서 아유, 어저께 여러분, 예, 제가 저희 정말 갑자기 조선닷컴에서 네, 굉장히 낯뜨거워집니다. 많은 네. 분들이 보시고 그만하시죠. 댓글도 네. 남겨주셨던 칼럼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런 역겨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역겨운 거 본인들도 알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역겨움만이 오로지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참 의아한 게 이거 완전히 헛발질이고 똥볼 창고로 거의 드러났잖아요. 거의 네. 드러난데도 지금 서영교 의원도 빡빡 우기고 있고 부승찬 의원도 어제 자기도 2명한테 제보를 받았다. 네. 그러면서 1차 제보자는 누구나 알 만한 고위 인사고 2차 제보자 역시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 아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자신 있고 하면 누구나 알 만한 고위 인사를 왜 공개만 못해요? 김원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제보자라는 사람도 나도 누구한테 들었어. 하고 이제 그 사람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제보자라는 사람이 얼굴이 하나 나왔다고 가정을 해봤을 예, 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그 누구는 또 누구야? 그래서 또 그 사람한테 갔더니 나도 들었어. 전원에 꼬리에 그렇죠. 꼬리를 무는 예. 그런 정황도 아니죠. 이 정도 되면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제보자라는 사람 소위 전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고요. 네. 누구나 알 만한 고위 인사와 충분히 신뢰할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부승찬 의원의 말도 죄송한데 못 믿겠지만 있으면 까시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제 육하 원칙 중에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인데 누가 내 사람이 언제 4월 7일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나오고 난 사흘 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그다음 무엇을 어떻게가 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엇을 어떻게 알아서 처리.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얼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육하원칙 딱 맞추려면은 어디서 집어넣으면 된다. 식당 이름하고
아, 식당 이름만 찾는 거 내가 찾을게. 참. 왜냐하면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일정은 혼자 사사롭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점심 저녁 비서진들 메모랜덤에 다 남아 있고 그때 전화 통화도 다 남아 있고 식당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예약자 이름도 다 남아 있고 그 통화 내역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조희대 비서진이든 한덕수 비서진이든 그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예약 통화가 내역이 남아 있고 그 식당과 국무총리실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지 대법원장실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휴대폰 우리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 휴대폰에 이동 경로가 다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동 경로가 조희대와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이동 경로가 4월 7일 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겹쳐야 되는 겁니다. 이 파기환송 판결이 정당했다라는 걸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대로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게 본질이거든요. 네. 빠르지도 않았어요. 그 예. 소송 기록 접수했던 게 3월 달이었었어요. 그래서 판결 난 게 4월 22일인가 그랬거든요. 네네.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도 6월 16일인가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바로 선고했거든요. 그때는 빠르게 무죄를 때렸는데 문제가 없고 지금 빠르게 유죄를 때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 본질에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좀 맞습니다.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골프를 쳤잖아요. 근데 골프를 안 쳤다면서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도지사한테 뭐 무슨 죄를 주겠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유죄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백현동 사건도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국토부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뭐 협박했다. 그것도 없는 사실로 드러났으면 그런 정치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단죄와 벌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빨리 했으니까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 저쪽에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재판 기록이 뭐 8만 뭐 페이지인데 그거를 뭐 며칠 만에 다 봤다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해서 졸속 그 판결을 내렸다라고 바로 주장을 반발이 하고 가능하잖아요. 있죠. 그 친형 강제 입원 때 네. 그렇게 빨리 했었을 때는 네. 로그 기록 문제 없었어? 그리고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때도 2심 무죄 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내려지기 직전에 민주당과 여권에서는 그 당시 야권이었죠. 야권에서는 야 우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러면서 막 매불쇼부터 해서 엄청 추앙했어요. 왜? 무죄가 짐작이 됐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무슨 뭐 로그 기록을 문제 삼았나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내려지냐고 의혹 제기를 했나요?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무죄를 짐작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유죄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온갖 문제를 삼고 있는 그 건데. 근거를 제가 바로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네. 하루 전날인 4월 3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추미애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는 것입니다라고 맞아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지금 네. 이제 우리 이 총장이 말씀하신 그 분위기였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튿날 무죄가 나온다 한 그 이게 유죄로 나니까 그렇죠. 이제 그 결론을 자꾸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너무 빨리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말 세계 탑의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저는 유일하게 조금 아직 부족한 분야가 정직성인 것 같아요. 정직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기죄 그 발생이 네.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렇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런 정직함 그런 것에 저는 그것만 이제 해결되면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 보는데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거 없애버리자 국민이 판단한 거니까 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선거 때 나와서 모든 사람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죠. 막 거짓말 막 하는 대잔치 거죠. 하는 거죠. 예, 그걸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냥 거짓말 해서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그 면죄부. 그렇게 되면 나라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나라가 선진국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나라가. 근데 뭐 이미 과거에 그걸 한번 만들어 줬잖아요. 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판례는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 거짓말로 볼 수 없다. 그것도 있죠. 다소 진실과 차이가 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그걸 권순일 대법관이 만든 그러니까 판례인 거죠. 대단한 판례였어요. 대단한 그게 판례인 거죠. 정말.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하는데? 라는 지금 입장으로 지금 대법원장이 뭐라고? 너를 찢어버리겠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과격하신 말씀. 아니 너를 찢어버리겠어 아닙니까 사실은? 네. 입입니까 혹시 어디를? 아니 지금 예, 너를 찢어버리겠어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여기 또 한 분이 또 가담을 또 하셨네요. 조국 지금 10시 정도에 요게 속보가 국회에서 예, 검찰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 요게 지금 열리고 있나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 증거 조작 등이 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 이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품앗이네, 품앗이. 품앗이네. 네. 네, 이 사람은 그 사면해주고 사면 네. 복권해주고 또 이 사람은 나와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해주고 네, 좋네요. 뭐 브로맨스 같아요. 네, 브로맨스네요. 합당 빌드업 같기도 해요. 합당 빌드업. 아, 네, 지방선거 합당이네요. 앞두고 아.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조국 혁신당 내에서도 지방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세게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근데 또 조국 대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조국 대표 혁신당만으로는 사실 지방선거 치르기가 힘들다고 본인이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성비위 사건까지 터졌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뭔가 대통령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낸다는 건 합당 빌드업이 아니냐. 본인은 인천 계양을 나가는 겁니까? 조국? 조국 대표요? 예. 근데 지금 요즘에 또 송영길 대표가 아 맞다. 송영길 얘기도 네, 나오더라. 북콘서트 하면서 네, 네, 또 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그 재판받고 있는 그 개인에게 축전까지 보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계양을 지역구를 양보해 준 사람이 송영길 대표고 네. 그 지지난 대선에서 막 망치 테러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양을 양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양을 출마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아직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네. 확정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저는 민주당과 합당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면 계양은 제가 볼 땐 송영길 대표의 몫이 아닐까. 아. 네. 그럼 조국은 어디 나갑니까? 조국은 뭐 부산시장? 밖으로 나가야죠. 밖이라면 어디를? 집 밖으로 나가야죠. 나라 밖으로 나가든가. 범죄자 공원 된장찌개 먹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된장찌개? 어느 고깃집은 그렇다며요. 된장찌개 시키면 막 고기가 따라 나온다며요. 된장찌개가 메인이고 고기가 약간 네. 조국 식당?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다며요. 조국 정식. 네. 조국 정식. 조국 정식이면? 열린공감 TV가 5월 10일 날 방송을 했을 때 그때 출연했던 사람이 최혁진 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월 17일 서영구 의원 측에 자기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를 전달을 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걸 채널A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서영구 의원은 이제 본인이 말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최혁진 의원인지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 의원석에 앉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 서영교, 부승찬, 그렇죠. 최혁진, 정천수는 네. 의원 아닙니다만 네. 이 네 사람은 증인석에 앉아야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유령 제보자가 되는 거예요. 네. 유령 제보자를 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놓은 당은 유령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실제한다면 얼굴을 밝히면 되는 거고 이런 사태라면 제보자의 신변 보호의 이익보다는 얼굴 공개의 이익이 훨씬 더 막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공개해야 되고 만약 3일 이내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면 유령 제보자인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서영교, 부승찬 두 사람은 오늘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의 책임을 함께 맞아요. 져야 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론직필하는 참 언론인이 계시기 때문에 나 참. 인간 아, 콜라. 쑥스럽습니다. 인간 콜라. 맞아요. 인간 동치미. 탄산. 네. 네. 인간 뚜러뻥. 아, 준비 좀 했습니다. 예. 뚜러뻥. 아, 그거 좋다. 인간 뚫어. 오메. 칭찬일까. 시원하잖아요. 아, 시원하네. 아우. 근데 좀 찜찜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한마디 한마디 어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맞아요. 네, 다 어디 뭐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네. 상식이거든요 이게.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 날 처음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조이대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 녹취를 틀면서 한덕수와 조이대 대법원장이 만났다고 했어요. 그렇지. 말이 바뀌었어요. 제보 내용이. 근데 본인도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네. 결국 녹취록을 튼 그 근거는 열린공감TV였었어요. 네. 본인이 제보를 받았으면 거기서 디벨롭 해가지고 맞아요.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는 차치해버린 채 네. 갑자기 열린공감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녹취 틀고 나중에 야 이거 출처가 어디니? 그쵸. 그러면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 인사한테 제보받았다는 거짓말일까요? 민정수석 라인에 누군가한테 민정수석 라인한테 들은 의원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전원이에요. 아, 그래 이제 그게 최혁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최혁진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다. 다른 의원인 것 같아요. 다른 의원이다. 교묘하게 지금 계속해서 주어를 첨가해서 혼란 오게 하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혼란 자리야. 라인이란 말도 굉장히 모호한 얘기예요. 그게 민정수석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정 라인. 민정이라는 얘기는 이게 경찰일 수도 있고 뭐 맞지. 검찰의 뭐 수사관일 수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럼 거거든요. 민정 라인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최민정 라인 아니에요? 어머나 이런 신박한 조크가 있나. 아니면 고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있네. 전 의원도 있네요. 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네,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내세우는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국민들이 야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뽑은 거니? 그러니까요. 저분은 정말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거 맞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지자들은 아 우리 스카프 서영교 의원님 너무 멋져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응원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카프요. 스카프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요즘에 스카프를 늘 하고 나와갖고 그리고 과거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스카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 또 그렇군요. 예,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스카프가 저 양반의 이제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브랜드는 어디예요? 에르메스는 스카프 한 장에도 몇백만 원 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에르메스의 저런 방도 저걸 방도라고 부르거든요. 아, 이렇게 저렇게 좁아갖고 가느다란, 예, 좁은 이렇게 도. 돌리는 거를 방도라고 부르는데 저런 그 아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 아마 뭐 에르메스 같은 비싼 거를 하고 나오지는 아, 않을 것 네, 같고 저런 의원은 예. 어찌 할 방도가 없네요.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으시네요. 청장인데. 죄송합니다. 저 의원을 저희가 어찌할 방도가 없다. 네. 자 그런 조커를 하면은 네. 꼰대 그 반열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소매 너무 큰일 났어. 제가 지금 진짜 아니, 이런 게 좋아지는 게 큰일 났어요. 저는 이 농담 너무 좋은데 어쩔 방도가 없는 어찌할 소영교 방도가 의원. 없다. 네. 목 안에 있는 방도 말고 네. 저 의원은 어찌할 방도가 우리가 없다. 아이고야. 네. 아 이런 게 좋아하면 안 아 되는데. 근데 정말 서영교 의원님은 저렇게 방도만 들으면 뭐 합니까? 진짜로 이게 증명할 방도를 지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본인 주장을 증명할 방도를 찾아라. 그죠? 아무튼 청문회 네. 때 뭐 의원석과 증인석을 오가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두 개 다 하나도 지금 사실로 드러난 게 없어요. 아니 어제 청문회를 네. 했잖아요. 조희대 네. 청문회를 이른바. 네. 그런데 이번 사달이 이렇게 난 거가 뭡니까? 바로 제보자의 그 목소리, 그놈의 목소리. 네. 예?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밥을 먹으면서 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오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네. 말을 했다는 네. 그 점심 밥자리. 네. 이걸 파헤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보를 했다는 사람 나와야 되고 그걸 방송을 한 열린 공감 TV의 정천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틀은 상임위원회에서 틀은 부승찬과 서영교 나와서 증언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cm도 진전된 게 없었어요. 네. 이게 무슨 놈의 청문회예요?
그리고 소리만 엄청 지르고. 그리고 소리만 지르고. 스카프하고. 스카프하고. 예? 어. 방도죠, 방도. 아 방금.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시계 네. 망신 주기를 또 한 번 본 그러니까요. 것에 불과했다.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네. 그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표정이 없어요. 소리가 네.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네. 선거 네. 때 너네 안 되겠다. 국정을 맡을 능력이 안 된다. 권한을 줄 수 없다라고 심판 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이 총장님 근데 별도 보면 문학도 같아요. 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표정이 없다. 그렇죠. 네, 다른 데가 좀 써먹겠습니다. 아, 예, 예. 성난 민심은 표정이 없다. 저작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난 거 어떻게 합니까? 예? 나중에 안다. 나중에 하는 거죠. 예. 그 얘기 했는데. 깨지고 나서 아는 거죠. 아. 예. 우리나라 이 국회 법사위 아수라장 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뉴스고 법사위 아수라장은 이제 뉴스 아닌 걸로 네. 그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나경원 의원의 그 비유가 재밌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시초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국민의힘에서 선임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못 받아주겠다. 네. 심지어 뭐 저 이 표결했잖아요. 법사위에서 나가라. 그리고 표결해 갖고 네. 그 한 번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교섭단체에서 우리 저 간사는 이 사람이에요 하는데 싫어 해서 이걸 까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아까 주장이라는 그 그러게요. 비유가 생각이 나는 네. 게 이게 이를테면 한국 축구팀이 중국에 가서 한중 A매치를 하는데 예. 야 왜 손흥민이 주장이야? 우린 반대야.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야 손흥민은 저기 영국이나 미국에서 뛰는지 한국 중국 주장 안 되고 얘한 대표팀에서 빼. 야 주장은 저기 야 황의조 같은 애 어때? 걔 좀 논란이 있던데 황의조 데려가 주장시키면 우리가 받아줄게. 뭐 이런 참고로 황의조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에서 앞으로는 뛸 수 뛸 수 없습니다. 없는 선수입니다. 예, 예, 네. 최근에 엊그저께 그런 네, 판정을 결정이 받았던 됐죠. 사람인데 네. 이를테면 중국이 자기네 홈그라운드라고 예. 중국 선수들이나 중국 그 축구 저 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참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 아주 적절한 비유였어요. 네. 그런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그렇죠.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네. 절친이니까 예. 직함 다 빼고 존칭 빼고 그냥 조국이라고 불러버리더라고요. 예, 맞아요. 내 조국이한테 면을 가려고 당직자들한테 야, 면회를 갈 수 있게 좀 조정 좀 해줘 그랬더니 다 거절을 하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가 나를 거절을 해 내가 면회 좀 하겠다는데 예.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탈당기를 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앞뜨거라 해가지고 탈당계 반려하고 면회를 알선을 해준 겁니다. 아, 그 면회에서? 그래서 7월 중순경에 이제 드디어 조국을 면회를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조국 당시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가 나가서 해결하겠다. 그렇지. 그랬으니 장영승 씨도 예. 그래도 뭐 언제가 사면목권돼서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거니. 그렇지. 마치 피해자들도 조국 대표님이 나오시면 그래도 이 우리의 쓰라린 이 심정을 좀 보듬어 주시고 당에 뭔가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시겠지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나와서 출소 2주 지나도록 뽀글뽀글 된장찌개나 올리셨지 전혀 보듬어 주지 않아서 피해자들도 상처가 된 거고 장영승 씨도 상처가 된 거고 또 수감 중이던 조 원장에게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간곡하게 담아 썼던 강미숙 고문 변호사, 강미숙 변호사도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장영승 예. 에피카의 그 이제 전략 담당 사장으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중요한 팩트가 하나 새로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팩트인데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실 창당을 준비하면서 오랜 토론 끝에 결정한 당 이름은 시민행동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읽으면서 못 봤네. 예, 조국의 사당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외연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 이름에 조국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에 조국 본인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느 날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창당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창당에 반대했던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들은 국회의원 비례의석 표를 얻기 위해 당의 이름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답니다. 오. 그러니까 재밌네.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은 나의 나라 나의 예, 예. 조국이야 이렇게 말을 해놨잖아요. 예,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 창당 때 이 지금 비화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조국은 그 조국이 맞다. 한자만 그렇게 쓴 거다. 예, 실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실토네요. 원래는 시민행동당이라고 창당 준비위원들이 다 해놨는데 갑자기 조국 민정수석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바꿔. 그래 조국 혁신당으로 바꾸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나온 사실 팩트네요, 진짜.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예. 제안을 합니다. 자, 사무총장 너 관두고 그다음에 조국한테 한마디만 할게. 앞으로 조국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 잠시 쉬면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뒤가 더 웃겨. 무엇보다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뭐야?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뜻이죠. 내가 쓸 말은 많지만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 내가 너 그냥 몸성할 것 같으니까. 그래 몸 조심해. 몸 조심해인가? 저는 사실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 우리가 뭐 생긴 대로 살게 돼 있다라고 할 때 네. 뭐 근데 김광일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김광일 저 좀 빼주시지 않겠어요? 조국이 조국했다. 예, 조국이 조국했다요. 좋은 대목에서 좀 인용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이 집단의 그 본질 DNA가 바뀌지 않고 그래서 늘 조국스러운 일을 하고 조국 대표는 그다음에 조국당은 조국당스러운 일을 늘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성비 문제도 이게 어쩌다 나온 불미스러운 그 돌발 사고가 아니라 이분들의 DNA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길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그 꼰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운동권 86 그 강남 좌파 이 세대들의 DNA 속에는 나만 옳다라는 독선과 정의도 아니면서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고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 괴멸의 대상으로 보고 다 한나라시에 파묻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역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잘못된 역사관. 저쪽이 이제 친일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독점하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일 그런 있을 수 있지.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편이면 덮어줘야지. 이런 거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터질 일이 터지는 거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사람들의 그런 왜곡된 그 인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설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이 이들이 누리는 마지막 영향력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면서 점점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혁신당의 조직적 2차 가해 이 문화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 조국 씨의 경우는 나는 감옥에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와서도 보름 이상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들끓는 건데. 저하고 같이 신문 만들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네. 이제 독립적인 그 인터넷 언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보내온 기사 하나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잘 보내야 한참 웃었어요. 조국이 요즘 속생각이 그렇답니다. 아씨 깜빵에 몇 달 더 있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괜히 피해자들의 저 사실. 네. 피해 사실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처절한 목소리들을 다 외면한 채 네. 자기한테는 뭐 비당원이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도 당신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저런 사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사건을 해결할 진정성이 없이 그냥 SNS에만 중독되어 있는 관종이구나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거잖아요. 본인 아내가 구속돼 있을 때 본인 힘자랑하겠다고 헬스에서 이 풀업 당기게 하는 거 페이스북 올렸다가 네. 몸매 맞았잖아요. 그렇게 몸매 맞았으면 이런 사진을 다시 안 올려야 되는 건데 또 올리고 그 있는 사진 거. 되게 성의 있게 잘 찍은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누가 사진 찍어준 것 같아요. 저거는. 네. 그 이거 성비기 사건 터지기 전까지 페이스북에서 네. 게시물 몇 개 올린지 아십니까? 몇 개 올렸어요? 98개를 올렸어요. 98 개. 맞아요. 하루에 5개씩 저 올렸더라고요.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열심히 계산한 적이 있어요. 저거 딱 경청하는 자세에서 와.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경청이라기보다는 네. 아 나 안 들려. 다시 말해봐. 안 들려. 안 들려. 할 수 있는 거. 내가 들리긴 했지만 나는 안 들은 걸로 할게. 네. 아, 그런 겁니까? 참
경찰이 말입니다. 성비위 가해 의혹이 있는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기사가 아, 김보엽?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밝힐 수도 있게 맞습니다. 본인 이름 걸고 네. 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고 예,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그저께 맞습니다. 예, 예.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김보엽이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 예. 김보엽 씨가 자기 11가지였나요? 예. 12가지였나요? 항목을 전면적으로 쪽쪽쪽쪽 부인했더군요. 쪼개서 예.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김보엽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네. 이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고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이 뻑하면 저 하긴 뭐 대통령실도 뭐 오보라고 기자들 오보라고 뭐 주장을 하니까 자기네가 2차 가해 및 가짜 뉴스 대응단을 출범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알렸어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2차 가해 대응단. 네. 그러면서 근데 말은 모른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예. 성희롱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성희롱,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었으나 온라인상에서 성폭력, 강간 미수 등으로 과장 왜곡되어 소비되고 있어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희롱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성폭력, 강간 미수로 표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내용 등이 발견되면 플랫폼에 노출 차단을 요청을 하고 명예훼손 신고 등의 대표적 1호 조치를 선정 진행하여 주세요. 참 말 더럽게. 하여튼 이 말이 일단 고정하시옵소서. 국어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명사를 우리가 너무 이런 남발해서. 부분에 대해서 네, 10분만 교육받은 사람은 용어를 가려서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성폭력이라는 말은 예. 성폭행하고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성폭행은 강간을 순화해서 하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성폭력은 매우 포괄적인 말이에요. 예. 성추행, 성희롱 다 성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말도 포괄적이고 그런데 이자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비위. 그랬죠. 내 그때 얼마나 토가 나오려고 하는지 비위가 상하죠. 비위가 처음에는 성비위라는 말을 얼마나 맞습니다. 쓰는지 예. 맞습니다. 네? 언론들도 성비위라고 그렇죠. 써줘요. 따라 쓰는 거죠. 이제 네. 그쪽에 쓰니까. 네. 근데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건 성폭력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저쪽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을 쓰면은 너희들 가해자로 2차 가해자로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지금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상은 맞습니다. 가해자나 전체 가해자들이 소속돼 있었던 조국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이 지금 조국의 워딩이 정확히 뭐냐면 성비위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지 마라. 2차 가해는 단호히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성비위가 아니에요. 성비위는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마치 일종의 어떤 성적인 거래를 통해서 비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너 이거 안 하면 승진 안 시켜라는 일종의 거래적 행위를 소파 약간 승진 뭐 그런 거 그렇죠. 옛날에 예, 치면은 예.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우리가 지금 모든 이런 권력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에는 다 성폭력 사건이라고 아니, 대부분 그러면요. 쓰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성폭력 사건은 네. 성범죄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성폭력에는 성희롱, 성추행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폭력이라는 범위가 더 큰 범위고 이 안에 성희롱, 성추행 지금 김광일 선배가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신데요. 예. 여기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는 성비위 피해자라고 굉장히 의미를 축소해서 지금 혹은 의미를 다른 느낌까지 왜곡한 오게 거죠. 다른 느낌을 갖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저는 정말 여성으로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야비하다 하는 느낌을 저는 갖게 돼요. 계속해서 비유가 상합니다. 네, 정말 그때 비위가 그리고 상해요.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규원 당시 사무부청장은 네,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그렇죠. 품위 유지 위반일 뿐이다. 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당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사건을 이렇게 축소하고 별게 아닌 식으로 은폐 엄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이 이규원 사무부청장도 뜨거워하고 이제
저 당직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방향의 시도, 이런 방향의 은폐 내지 이런 방향의 축소 시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이 충분히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위상한 대목 하나만 더 읽어드려도 돼요. 조국 저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2차 가외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규 개정안을 주문을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여기가 제가 비위가 확 쏠렸는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듯 관련 대책을 실천해 나가겠다. 벽돌을 나도 그 부분이 탁 걸리더라고 목에 네. 걸리는 것처럼. 야 여기서 또 야 벽돌 산 한 3년 쌓을 것 같아. 저 사람들. 2028년까지. 정말 여기서 이 정확한 이 정말 벽돌을 하나하나 쌓을 생각이 있다면 성비위 피해자라는 표현부터 지금 바꿔야 돼요.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이, 아니 그럼요. 기초공사가 안 되는데 뭔 벽돌을 지금 쌓아. 이런 문제는 예.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도끼로 통나무를 두 조각 내듯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